안녕하세요. 포항 CBS 아나운서 김유정입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살펴보는 후보자 개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승호 후보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승호입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뒤엎고 있습니다만 이때 선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선거 날짜는 다가오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포항이 사실 철강 경기가 벌써 무너져 있고 그 이후에 지진도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마 유사일으로 가장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때는 정말 누가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박승호만이 없다. 사실 여기에 지금 저 초보들이 절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초보들이 와서 연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없죠. 저는 시장 8년을 하면서 포항시 구석구석을 다 누벼봤고 또 시장 맞추고 한 6년 동안도 제가 이 지역에 같이 이웃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 뭐가 주민들이 원한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연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박승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포항 남구를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좀 주된 것들 위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남구, 북구를 가르는 데는 행정구역은 따로 있지만은 보통 그 형산강을 두고 남쪽, 동남쪽을 남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면은 그게 북쪽보다도 많이 좀 열악하죠. 네. 그건 접근성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쪽은 어떻게 보면은 7번 국도로 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형산강을 넘어서는 첫째 포스코 공단이 있죠. 또 해병대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접근성도 31번 국도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네. 북구보다는 많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공약 1번으로 영일만 대교를 놓자. 제가 그 2007년도부터 영일만 대교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게 2011년도 12월 30일자로 국토부 장관 고시가 돼서 동해 안 고속도로의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기존 우회도라고 그러죠. 영일만 대로가 C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9.1km 영일만 대교를 놓으면은 하나의 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이렇게 우리가 그 환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접근을 하면은 우리 포항의 어느 지역이든 다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동해안 고속도로가 그 전에는 부산 해운대를 기점으로 해서 울산, 경주, 포항, 남포항입니다. 오천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영덕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동해면 인곡에서 영일만 대교 9.1km를 지나서 용안으로 해서 영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남구는 그렇게 되면은 호미곶이라든가 구룡포, 동해 이쪽 지역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땅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시장 출마할 때 공약 1번이 동빈내양 복원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름하여 포항운하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포항운하에 지금 주변에 상업부지가 10,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제 거의 매각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보면 잡초만 무성해요. 그 그럴 법도 하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부지가 생긴 것이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기 힘들어서 하면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공약 2번은 그 우리 세계적인 그 포항운하 주변에 10,000평을 더 넣어서 네. 20,000평 부지 위에다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또 도심을 개발하는 그러한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도심이 살아야 또 포항이 살거든요. 네. 세 번째는 오천에 사실 보면은 오천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이기 때문에 하나의 읍대접을 받지만은 인구적으로 보면 6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하나의 도시가 된다.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들어가야 돼요. 뭐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 여러 가지 복지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 시설도 들어가고 또 우리 그
블루밸리 국가공단 거기에 기업이 다 유치가 되면은 한 10만 도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5천을 10만 도시를 만들자 막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항 남구는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SRF 그리고 매립장, 공단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있고 거기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도 거기 있는데 네. 거기에 좀 떨어져서 이제 그 생활 쓰레기 재활용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전 시설을 하는 거죠. SRF인데 사실 그것이 지금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폴스코하고 MOU까지 맺어놓고 끝을 못 내고 나갔습니다. 그 어간내에 폴스코에서 우리의 조건이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 그래서 결국 제가 결론을 못 보고 갔는데 저 후임 시장이 이제 결론을 보고 설계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누가 했든 간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네. 뭐 시장 국회의원 뭐 시켜준 것은 그 민원 해결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거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뭐 미세먼지가 나온다, 다이옥신이 나온다, 악취가 나온다 등등 이렇게 환경 재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민들이 얘기하게끔 그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당장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대 대식 주민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전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비상대책위가 위와 이 전문가들이 같은 팀이 돼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보고 보완을 해서도 안 되면 그건 옮겨야 된다. 네. 그리고 보완이 되면은 뭐 거기에 우리 폐해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로 들어가면은 뭐 그것도 또한 보상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꿀뚝도 원래 이제 저 해외 유럽이나 가보면은 도심 중앙에 그 SRF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꿀뚝이 전부 높긴 높아요. 100m 넘게 높은데 여기는 꿀뚝이 34m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면은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더라도 해야 되고 어쨌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천에 탈락하고 이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를 지금 하게 되셨는데요. 네. 공천에 대해서 하신 말씀 많으시죠? 많죠. 뭐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공천 때문에 말이 많았죠. 오죽하면은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냥 때려치우고 집에도 가고 이러잖아요. 정말 우리 포항만 보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사례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포항 남물릉 공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공천이라는 것은 뭐 서로 경선하겠죠.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채택시키고 채택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경선을 같이 붙이겠죠. 당연히 이제 제가 1등을 하고 또 누가 2등, 3등, 4등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선을 붙이려면 당연히 1등이 포함이 돼야 돼요. 채택할 사유가 없을 때는. 뭐 채택할 사유가 있다. 만약에 무슨 전과가 있다든가 무슨 그 반사회적인 활동을 했다든가 등등 하면 그건 뭐 죄책감이 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1, 2등을 배제해버리고 3, 4등을 가지고 경선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4등이 공천이 됐어. 그래서 누가 웃으면서 그래요. 꼴찌 선발전을 했다 이러는데 어쨌든 기상천외한 공천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누가 거기에 수긍하겠단 말이죠. 당이 잘못할 때는 지역 당협에서도 저항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중앙당에서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절대 발전적인 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 그다음 저를 그 채택시킨 것을 소명을 하라.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시장님 그 공천 뒤에 그 소명하는 걸 봤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잠시 당을 떠난다. 그리고 당선이 돼서 바로 복당을 해서 이러한 썩은 당도 혁신을 하고 또 우리 죽어가는 포항 경제도 살리고 또 자유 대한민국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포항 북구에 출마를 하셨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남구, 울릉 이렇게 출마를 하시잖아요. 네네.
지역구를 바꾼 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즘 뭐 지역구는 여기 있다가 험지도 가고 저기 있다가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포항은 사실 지역구에 대한 특히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북구를 출마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남구도 저의 오래전에 지역구다. 그리고 뭐 그 거리 하나 건너면은 골목 하나 건너면은 뭐 같은 포항인데 그건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포항은 남구가 생산 시설입니다. 산단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구는 이 상업지역이나 베드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항이 어렵고 힘든 것은 뭐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남구에 있는 브루벨리 국가공단 188만 평의 잡초만 지금 물성해요. 거기도 우리가 빨리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포스코를 비롯한 여기 철강공단에 정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뭐 영일만 대교도 그렇고 어쨌든 할 일이 남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 일하는 재미로 시장하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구를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사실 남구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전직 시장으로서 인지도와 지지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또 지역민의 오랜 지지를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있고요. 또 고정 지지세가 있는 여당 후보여서 어느 쪽도 만만해 보이진 않은데요. 어떤 선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이 지금 초보가 들어와서 연습하고 뭐 배우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지금 포항이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시기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바쁘잖아요. 아마 유사일로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정말 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또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저 8년 동안을 너무나 잘 지켜봤고 또 박성우 한다면 또 믿어주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사실 물론 이제 세대 교체 그것도 필요합니다. 세대 교체는 점 닦고 해서 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미래통합당 후보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국회의원 비서보좌관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한 경력은 일반 경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포항에 8년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포항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죽어도 여기에 뼈를 묻을 곳이기 때문에 책임 있고 확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미래통합당에 복당할 생각 있으신가요? 네, 어차피 국회의원은 당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떠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떠나서 당선이 되면 바로 복당을 하겠습니다. 요즘 뭐 나갈 때 쉬워도 들어올 때 어렵다 하는데 그거는 뭐 웃기는 얘기고 어쨌든 제가 복당을 해서 우선 이 당부터 민주정당으로 빨리 혁신을 해야 됩니다. 당이 지금 모든 걸 하는 걸 보면은 민주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혁신을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이 포항과 나라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자유민주국가를 우리가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울릉 구민 여러분 아무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고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나 잘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포항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또 울릉군도 마찬가지예요. 울릉군도 보니까 지난 2월 말로 그 2,300톤짜리의 그 선플라워가 설령이 다 돼서 스톱이 돼 있고 지금 680톤을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도 보면은 참 행정 단심스럽고 정치권 단심스럽다. 뻔히 언제 그 설령이 다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걸 보면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 국회의원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 박성호 하면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행정 서비스가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구나 할 정도로 새로운 국회의원상을 만들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4.15 총선 후보자 개별 대담, 포항 나물릉, 무소속 박승후 후보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